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호흡 관찰의 도구와 관련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 까야상카라, 와치상카라, 마노상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표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까야상카라는 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쌍카라 지금 세 가지는 수단에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 즉 우리가 이제 원하는 올바른 상태, 즉 바른 집중에 들어가서 안정되고 고요하게 머무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이 세 가지 쌍카라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쌍카라가 이제 까야상카라는 말 그대로 신구의 삼업할 때 신이고, 와치상카라는 구고, 그 다음에 말이죠. 마노상카라는 의다, 생각 같은 거. 이 세 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A에서 B로, 즉 우리는 호흡 관찰할 때 이렇게 이 가부좌를 딱 이렇게 자세를 잡고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눈도 좀 감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 가지로 살아갑니다. 그 이외의 건 없어요. 일상에서도 호흡 관찰에서도 이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호흡 관찰에서는 사용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즉, 이 호흡 관찰 중에 까야상카라는 호흡밖에 없어요. 일상에서 까야상카라는 엄청 많이 있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모든 유형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든 저렇게 움직이든 그 모든 유형의 몸의 움직임의 의도 있죠. 그거의 바탕. 그게 다 까야상카라예요. 그죠? 근데 자선할 때는 그런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이 까야상카라예요. 호흡이. 그러면 A에서 B라는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호흡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호흡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자기가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해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시도를 하라는 겁니다. 시도를 하고, 시도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결과를 평가해야 되죠.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이 시도를 했던 거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걸로 끝마치면 안 되겠죠. 또 재시도를 합니다. 재시도를 하면 다시 평가로 가겠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즉, 이 호흡이, 어떤 호흡이 지금 너에게 맞는지, 어떤 호흡이 지금 대상에 고요하게 머물고 더 깊이 고요해지는 상태로 이끌어갈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너한테 맞게 네가 이거를 계속 시도를 해보고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이 이런 거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어떤 뭔가를 개발하고 어떤 상태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호흡 관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는 또 더 이렇게 이 세 가지로 사용을 하지만 일상에서는 다양하게 쓰겠죠. 그래서 호흡 관찰은 바로 호흡이 이제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치상카라는 내적 대화 있죠.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그렇게 해서 되겠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는 많이 하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한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이제 이렇게 되뇌이죠. 그 자체가 이제 내적 대화예요. 즉, 어떨 때는,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참아야 돼. 이런 대화를 하죠. 그 대화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나 결과가 바뀔 수 있죠. 그죠? 이걸 호흡 관찰에도 쓰라는 겁니다. 사용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흡 관찰하는 분들이 가장 사용하지 않는 게 와치상카라예요. 이걸 아예 이 수행의 도구라고도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무시해요, 이거는. 근데 이게 있듯이 내적 대화, 그 다음에 질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카페에서 만호짓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질문하면 답변을. 만호는 선생님이고 짓다는 학생이라고 그랬죠. 그 만호짓다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즉, 요 만호는 선생님이고, 짓다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답을 하겠죠. 답변. 이제 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만호, 즉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약간. 이거는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이성, 감성이 딱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제일 잘 안다. 그거는 맞을 수 있죠.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즉, 선생님은, 만호는 짓다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만호가 짓다를 잘 알고 있으면 속속들이 우리는 아주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올바른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짓다가 나중에 스스로 공부하고 짓다가 계속 이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학생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가는데 만호가 짓다를 잘 안다면 짓다의 습관, 짓다의 어떤 기질, 짓다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짓다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짓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수행을 상당히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상당히 효율적으로 아주 좋게. 근데 우리가 수행이 안 되고 또는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 어떨 때는 실증이 나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또 탐욕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선생님은 학생을 잘 모른다라는 게 더 맞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러프하게 얘기를 하면 한 95%는 몰라요. 좀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모른다. 선생님은 학생의 사정을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니까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죠.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 만호가 짓다를 잘 알면 괴로움이 일어나기 전에 학생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또는 전환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학생은 이 순간순간 괴로움을 겪고 순간순간 성냄과 짜증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탐욕과 이런 욕심이 계속 일어나죠. 계속 불선법에 파묻혀 살아요. 우리는 지금 선법을 닦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정확합니다. 이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이 답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게 희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선생님 머리에 뭔가 번개가 탁 치듯이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그 자체가 학생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답변 문제를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행에서 이 선생님이 올바른 질문을 하게 되면 수행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하지 않는 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짓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그죠?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계속 해줘야 돼요. 우리가 A에서 B라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즉 이 짓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좀 대충 겉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속속들이 알려면 질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설마 답변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합니다. 해요. 네, 그래서 호흡관찰에서는 이게 와치상카라라는 부분이 거기 표에 방금 다시 한번 보면 와치상카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떤 걸 포함하냐면 위따까 위자라를 이걸 포함합니다. 수행 대상에서 벗어나면 수행 대상으로 데려와서 수행 대상에 오래 머물게 하는 거 있죠. 그때 내적 대화를 많이 사용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마음이 수행 대상에서 이렇게 탁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아 다시 수행 대상으로 가자. 이렇게 가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왜 수행 대상에서 자꾸 벗어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수행 대상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막 끌어올려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궁리를 하셔가지고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른다. 이런 것들은 알아요. 뭐 배고프다, 뭐 심심하다 이런 거는 잘 알죠. 근데 수행과 관련돼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 있는 이 밑에 부분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질문과 답변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도구는 바로 내적 대화, 질문 또는 숙고하는 것 자체에 있죠. 우리가 이제 골똘히 뭔가를 궁리하고 숙고합니다. 그게 뭘까? 이 고성제라는 집착이라는 게 뭘까? 이 자체가 만호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갑자기 깊이 고민하다가 여러분도 이런 뭐 경험은 있겠죠. 깊이 고민하다가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탁 뭔가 알게 되는 경우 있죠. 그죠? 그때 찢다가 답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와치상카라를 활용하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활용을 하면 엄청 좋은 결과가 있는데 부처님도 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노상카라는 예, 그런 걸 이용할 때 이제 느낌과 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느낌과 상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결과를 얻고 싶어요. 예, 그때 느낌과 상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지금 없지만 예전에 좋은 느낌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떠올려가지고 뭐 이게 예전 그 느낌을 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경험 못하지만 한 10%라도 경험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 관찰할 때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거죠. 내가 지금 좀 날씨가 덥다면 시원한 이제 어떤 그런 뭐 경치가 있는 그 계곡에서 지금 자선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지를 떠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내 몸 전체가 누에꽃이 속에 아주 포근하게 추울 때는 이 누에꽃이 속에 포근하게 내가 지금 여기 따뜻하고 포근한데 여기 들어가서 지금 자선을 하고 있다. 또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수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아주 시원하고 아주 적당한 온도의 물이 이렇게 차갑진 않는 그런 물이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위에서 쫙 흐른다. 이런 이제 어떤 이미지를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아주 부드럽고 아주 좋은, 느낌이 좋은 그런 어떤 빗자루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몸을 이렇게 쓰다듬는다. 이렇게 또 이미지를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경전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는 마노상카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전에는 요 마노를 찌따상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같은 말이에요. 요걸 활용하라라고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이제 해석을 이상하게 하죠. 그죠? 심행을
뭐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게 아니라 이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심행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심행을 활용하라. 내가 원하는 A에서 B라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즉, 마음이 대상에 잘 머물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이 마노상카라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도해보고 평가해보고 효과 있는지 보고 수정 보완하고 재시도하고 또 평가하고 이 과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수행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다가 대상에서 벗어나면 데려오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 쌍카라를 계속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도 아마 현대에도 그런데 광고 이제 우리가 광고업계 또는 광고 하는 방식 어떤 기법에 보면 그 이제 20초짜리 광고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20초 동안 광고가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요 중간중간에 0.01초, 뭐 0.01초 또는 0.1초 또는 0.2초 정도 어떤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이미지. 여기는 이미지를 삽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리를 아주 짧게 삽입하고 세 번째도 어떤 뭐 이미지를 삽입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지금 선생님 입장, 즉 우리 이성은 이 이미지를 식별을 못해요. 인식을 못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이 학생은 짓다는 힘이 무궁무진하고 짓다의 능력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이 우주 전체를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걸 인식해요. 선생님은 인식 못합니다. 근데 학생은 인식해요. 이거를. 그래서 나중에 이 광고에서 이 보여준 이미지나 이 소리나 이 짧게 있었던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겨요. 생각의 변화 같은 게. 괜히 어떤 물건이 더 좋게 보이고 어떤 물건은 더 싫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물건은 더 고귀해 보이고 어떤 물건은 더 단단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우리 그 일반 상업계에서도 이런 마노상카라를 활용한 조작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수행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 보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뭐 두려움이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호흡을 길게, 깊게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죠? 심호흡을 하라 그러잖아요. 심호흡을. 호흡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산모들도 예, 그런 고통이나 이제 몸과 마음의 어떤 문제가 이제 이게 호흡으로 이렇게 네, 호흡 기법으로 이렇게 많이 또 그 상황을 호전시키고 이렇게 하죠. 그죠? 호흡으로 우리가 원래 일상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역도 선수들 보면요. 역도 경기장에서 이제 역도 선수들이 딱 역기를 들러 나가기 전에 감독이 이제 역도 선수들한테 보통 이렇게 보면 뺨을 탁 때립니다. 뺨을. 양쪽으로 두 대를 탁 때리고 선수는 호흡을 아주 짧고 강하게 몇 번을 탁탁 하고 탁 나가요. 호흡을 짧고 강하게 하게 되면 긴장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긴장으로 그 무거운 역기를 이렇게 탁 들 수 있는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통해서. 사실 호흡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효과, 즉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매우 아플 때, 대책이 없이 매우 아플 때, 이 호흡으로 조절을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그 발가락이 이제 어디 탁 부딪히면 세게, 이제 문지방 같은데, 그죠? 그때, 이 꿇어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면, 호흡을 이렇게 싹, 이렇게 약간 약하면서 길게 이렇게 해요. 길게.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숨 쉬고 이런 거 있죠. 한숨 쉬고. 뭐 복달아 난다고 한숨 쉬지 마라 그러는데, 실제 한숨을 쉬었을 때 어떤 마음의 상태가 좀 안정이 되고, 좀 그런 어떤 우울증 같은 걸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호흡은 이렇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현재 A 상태에서 B 상태로 원하는 상태로 가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와치상카라.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이 두려움 속에 이렇게 딱 있을 때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어떤 무대에 나가서 뭔가를 할 때 뭐 긴장이 엄청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호흡으로도 조절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막 되뇌이죠. 할 수 있어. 충분히. 힘을 내.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자극이 돼서 거기서 아주 잘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가르치기도 하죠. 너는 할 수 있다. 뭐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게 이렇게. 그래서 이 와치 이제 그 까야상카라부터 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호흡 관찰에서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자연 호흡이면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왜 이 쌍카라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쌍카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관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관찰. 이해. 뭐 평가. 도구로서의 쌍카라는 뭐 수정, 보완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제시도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이해하고 평가하고 이걸 또 필요할 때 또 응용도 하고요. 뭐 다 수정, 보완, 제시도에 포함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쌍카라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어서 찢다가 받아들일 정도로 알아야 돼요. 아, 이 쌍카라 때문에 결과가 바뀐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결과가 바뀐다. 즉 쌍카라 때문에 결과가 바뀐다. 쌍카라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고성제와 집성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고성제는 이제 오치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치온. 그래서 이제 집착, 애착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집성제는 가래. 그죠? 가래. 이런 거고. 이것도 쌍카라예요. 오염온으로서의 쌍카라. 그죠? 이 오염온으로서의 쌍카라를 우리가 보려면 이 수단으로서의 쌍카라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바른 집중, 바른 선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팔정도를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팔정도를 닦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이게 다 바른 쌍카라예요. 바른 쌍카라로 팔정도를 닦으면 바른 마음이 됩니다. 빠리 아까수티, 그죠? 빠리수티. 바른 마음이 되죠. 이 바른 마음은 이 집중의 힘도 가지고 통찰의 힘도 가지게 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의 힘을 가지게 돼요. 팔정도를 닦은 마음은. 그게 이제 삼마사티, 삼마사마디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성제, 집성제와 관련된 나중에 임무가 있습니다. 이걸 완수하는 문제에서 이 쌍카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호흡 관찰을 통해서 또는 일상에서 이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쌍카라를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카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흡 관찰할 때
호흡 관찰을 할 때 이 대상에 오래 머물고 대상에 집중하고 대상에 밀착하는 게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죠. 즉 이제 집중도 중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통찰 부분이 핵심이죠. 그죠? 이 통찰과 관련돼서 호흡 관찰에서 하는 작용이 이 쌍카라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쌍카라를 이해하고 관찰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숫자로 가르침을 펴실 때 사마네한테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죠. 뭐 5는 뭐냐, 5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는 사성제 이렇게 3은 뭐 탐진치라고도 얘기를 하고 2는 나마루빠 또 몸과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1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1은 무엇이냐? 불교에서 하나라 그러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니빠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빠나. 불교에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근데 니빠나는 결과죠. 그죠? 결과 담마예요. 부처님은 이 결과 담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죠? 원인. 이런 바로 이게 마음의 먹이, 몸과 마음의 먹이다. 즉 마음의 먹이는 세 가지, 몸의 먹이는 한 가지. 또는 쌍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경전 부분에 보면 먹이에 보게 되면 몸의 먹이는 우리가 다 아는 먹이고 이렇게 뭐 마음의 먹이가 세 가지가 있죠. 접촉, 그 다음에 이제 의도, 그 다음에 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의도예요. 의도. 쌍카라가 의도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 쌍카라가 업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깜마다. 그래서 결국 이 쌍카라가 불교에서는 핵심이구나.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쌍카라가 핵심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성제, 집성제도 쌍카라입니다. 집착, 애착, 가래, 이 쌍카라예요. 그건 아주 이제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 미리 사전에 이런 호흡 관찰을 통해서 이 어떤 거친 형태의 쌍카라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다룰 줄 알고 이해하고 이 수단으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과보를 그냥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과보가 요리되는 거예요. 요리가 돼서 요리된 과보를 경험합니다. 순수한 과보가 아니에요. 즉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작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문제가 핵심이라는 거예요.